시간을 견뎌온 우리 너와 나 모두 잘 버티고 안녕하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이 책을 쓴 작가 김윤입니다. 일본을 이겼습니다. 한국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님의 창의적 도전정신이 승리했습니다. 40년 전에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매년 신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에 끌려갈 것인가? 이럴 수는 없다. 삼성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 도쿄 오쿠라 호텔 방에서 뒷짐을 지고 빙빙 돌면서 생각에 골몰했던 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께서는 일본에서 일본을 잡을 방도를 구상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일본 상켄 정기의 오타니 다이묘 회장은 이병철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오타니 회장은 반도체라는 번역어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일본에서는 반도체 연구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호암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이, 이가 있죠? 반도체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기나 하세요? 괜한 짓 마시고 반도체는 차세대에게 넘기세요. 하던 일이나 잘 하시기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킬 아이템이 뭘까? 그는 7년 동안 조용히 세계적인 석각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의 선택을 받기라도 한 듯 반도체 산업을 결정했습니다. 호암은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홍 회장,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진출한다고 그 계획을, 그 기사를 언론에 보내세요. 그때부터 호암은 운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앞장 세우면서부터 더 분주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1983년 9월 호암은 64KD 램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산하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984년 10월 256KD 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1조 3,516억 원의 매출을 이루면서 업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사업으로 세계 무대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때 호암은 부회장 제도를 새로 만들고 아들 이건희를 임명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결국은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호암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온 호암의 지혜와 해하는 적중했습니다. 호암의 생각이 제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한국은 일본을 이긴 것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의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1982년 4월 2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던 그날, 보스턴 대학은 그날을 이병철의 날로 정했습니다. 호암은 수상식을 마치고 곧장 미국 유수의 기업을 견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문한 휴렛 패커드의 회사 이모저모가 호암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컴퓨터가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요술쟁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해낼 것이다. 해봐. 한번 해보자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은 호암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선대회장 호암 이병철, 그는 스스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09년 고 이병철 회장님의 일대기 위기를 기회로 이 책을 출간하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 달 동안 연극으로 공연했습니다. 호암의 발자취를 찾아가고 호암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강연하는 즐거움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라 라고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강연하는 그 즐거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호암의 일대기를 쓰면서 호암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부터 인생 역정을 챙겨볼 때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미래가 자랑스럽고 든든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나라 일본, 나쁜 이웃 일본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울산 늑약, 그리고 강제 합병, 36년간의 식민 통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비극. 우리는 이 모든 근대사에 처참했던 비극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9년 10월 19살 난 이병철은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 위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생징은 1등실에 탈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2등실로 내려가라고. 그 말에 이병철은 수치와 분노, 슬픔에 쌓이게 됩니다. 이 한 사건으로 청년 이병철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힘없는 나라의 아픔을 송두리째 가슴에 안고 언젠가는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생각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을 얕잡아보는 일본인들의 건방진 태도에 치를 떨었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고 이병철 회장께서 참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1983년 2월 75세의 반도체 신화를 꿈꿔왔던 호암 이병철 회장님, 채 반세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일본을 이겼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을 앞선 여러 가지 승전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부르자 희망의 노래를. 우리 국민 화이팅의 코리아, 오빠들이 응원한다 코리아. 두 손 꽉 쥐어보자, 코로나를 이겨내보자. 모두 힘을 내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힘들고 많이 지쳐도 희망을 잃지 말자 내 친구야. 모두 힘을 내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가거라 코로나, 갈기껏 이겨내고 웃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복싱 챔피언 황충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죠? 하지만 꿈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황충재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사랑과 이별도 아픔과 슬픔 눈물 앞에서 잘 버티며 왔어. 힘없이 쓰러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부르자 희망의 노래를. 우리 국민 화이팅의 코리아, 오빠들이 응원한다 코리아. 두 손 꽉 쥐어보자, 코로나를 이겨내보자. 모두 힘을 내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가거라 코로나 이것 이겨내고 웃자 모두 힘을 내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힘들고 많이 지쳐도 희망을 잃지 말